네, 안녕하세요. 테마주일타 강사 강우진 전문가입니다. 자,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하반기도 이제 어느덧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는 조금씩 악재들이 해소가 되어지는 혹은 또 불확실성이 조금씩 제거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사실 국내 증시는 굉장히 좀 억울했습니다. 뭐 금리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미 대선 혹은 뭐 반도체 고점론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로 계속적으로 증시 압박을 좀 받아왔습니다. 그래서 계속적인 이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항상 좀 저평가 구간에 머무는 게 좀 확인이 됐었는데,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금투세와 관련돼서 좀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화끈한 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하반기 물론 이제 미 대선 뭐 FOMC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큰 악재가 하나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을 가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이 미 대선과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증시 압박을 받아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게다가 미 대선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반등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가 추세로 봤을 때는 남은 하반기 산타랠리까지 연결이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, 자, 운의 창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구름이 걷히면은 이제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. 청천인데 좀 오타가 났네요. 그래서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계속 어두운 구름 안에 좀 갇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증시를 좀 어둡게 만들었는데 이제 하나둘씩 좀 이제 해소가 되면서 구름이 걷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푸른 하늘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, 그래서 이제 서서히 거쳐가는 구름,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증시를 좀 강하게 압박해 왔었던 일단 금투세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한 번에 이 수급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국내 증시,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증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요국 혹은 뭐 다른 증시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올해 뭐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. 특히 뭐 대만은 TSMC를 필두로 굉장히 좀 좋았었고요.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쳤던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국내 증시만 파란불을 켜고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억울했었던,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도 많이 좀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. 왜냐? 낙폭이 컸던 만큼, 그러니까 골이 깊은 만큼 산이 높다라고 하죠. 그러면은 우리가 조정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혹은 압박을 좀 크게 받아왔기 때문에 반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전 코로나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코로나 시기 때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또 하락률로는 단연 1등이었습니다. 굉장히 컸어요. 그런데 그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도 국내 증시가 한때는 상승률 1위를 차지하는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1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냈기에 적어도 좀 보합권까지는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. 현재 다 저평가이기 때문에.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또 다음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비슷합니다. 그래서 지금 하반기로 따졌을 때 하반기만 보더라도 다른 증시 대비해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것을 좀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무려 마이너스 11%에서 12%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꼴찌 증시였다. 근데 이제는 이런 타이틀을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, 자, 그래서 오늘 이 금투세 폐지 기대감과 함께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. 코스피 종합 지수만 보더라도 1.8%의 상승을 보였죠. 그리고 이제 코스닥 종합 같은 경우에는 3.43%, 게다가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무려 5.17%가 올랐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던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,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오늘 이제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다 보니까 거래소에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지만 코스닥에서는 3,300억의 순매수를 좀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이 3천억대 순매수가 나온 것은 이 8월 초 이후로 처음이거든요.
그래서 좀 유의미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이전에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1,000억 원대 이 정도에서 머물렀는데 3,300억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큰 수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게다가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좀 힘을 실어줬습니다. 거래소에서 3,400억을 매수를 시켜줬고 또 코스닥에서도 2,000억대 순매수를 좀 보여주면서 조금 더 불을 붙여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악재 해소에 따라서 이렇게 메이저들이 큰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반등폭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서 이제 시장 얘기와 같이 말씀드렸던 게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2%의 하락을 좀 보였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증시는 이 국내 자체의 악재 해소가 되게 되면서 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아시아 증시가 좀 부진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충분히 다른 그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. 자, 그리고 다음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결정이 됐다.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내년에 추가적으로 압박을 받을 일, 혹은 이전에는 계속 뭐 유예냐 마냐 시행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그런 고통이 이제 없다라는 거죠. 적어도 이제 폐지로 가닥이 좀 잡혀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다라고 좀 보여지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,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코스닥 150이 5%대의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, 사실 제가 지금 기사를 하나 넣었는데 제가 이걸 왜 넣었냐면은 사실 좀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. 왜냐, 장 시작 후에 좀 반등을 시도하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온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는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갑자기 금투세 시행이 맞다라고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서 주가가 갑자기 하락하는, 지수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불과 2분, 3분 후에 갑자기 이제 금투세 폐지를 한다라고 소식이 좀 들려오게 되면서 이런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굳이 이런 걸 넣은 거는 이런 부분 좀 고쳐져야 됩니다. 이렇게 좀 시장을 교란하는 기사들은 안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한번 집어넣어 봤고, 일단은 뭐 코스닥 150 분봉 차트를 좀 보자면은 금투세 이후로 상승이 좀 나오고 이때가 이제 3%에서 4% 정도 상승이 나왔었던 때입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굉장히 이제 탄탄하게 움직인다. 그래서 즉 지금 메이저가 단순하게 지금 하루 들어왔다가 하루 빠져나가는 그림은 적어도 아니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내일 물론 미 대선 결과를 앞두고 하루 이틀 정도는 변동성을 좀 키워갈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 다시금 메이저가 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하방이 좀 탄탄하게 잡혀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오늘 분봉을 한번 보여드렸고, 또 이와 관련돼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코스닥 1위부터 20위까지 시총 상위 종목군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, 여기 한번 보시면은 제일 낮은 게 한 4%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은 9%도 있고 8%, 10%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죠. 그래서 예전에는 시총 상위 종목군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무겁기 때문에 하루 상승이 나와도 한 2, 3%, 코스닥이다 그럼 많아도 4, 5% 정도의 상승을 좀 예상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.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11%대까지도 오르기도 했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시총 1, 2위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예전과는 좀 다른 움직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,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은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군들, 특히 메이저가 좀 집중해서 매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미 대선과 관련해서 혹은 FOMC와 관련돼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BM 대표적으로 일봉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지난주만 하더라도 추세가 완전히 좀 꺾이는 듯한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.
그런데 오늘 다시 이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21선 상단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다시 고가를 좀 노리는 그런 부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미 대선과 관련해서도 국내 증시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신고가를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? 수급 주체가 결국에는 메이저였기 때문에, 외국인과 기관이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이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,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. 에코프로 BM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바닥에서 어느 정도 저점이 좀 잡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메이저가 들어오게 되면서 적어도 뭐 하루 이틀 정도 혹은 뭐 스윙 관점으로 뭐 2주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.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난주에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반등을 만들어내는 그림이 만들어졌죠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주 정도의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.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19만 원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조금 더 강한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까지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 흐름 계속 지켜보시고 또 수급 동향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좋았어요. 에코프로 BM은. 자,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뭐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결국에는 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섹터죠. 특히나 이제 코스닥을 이끌어주는 섹터인데 어떤 이슈가 있냐? 이제 추가적으로 이 월드 ADC가 개최가 되게 됩니다.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ADC 관련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DC 월드 이게 좀 개최가 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내일 이제 개최가 되고 또 7일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참여하는 기업 그리고 뭐 발표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참여 기업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드렸는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그다음에 또 Y바이오로직스, 뭐 리가켄바이오, ABL바이오, 에이프릴바이오 등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항체 트리오라고 말씀을 드렸죠. 항상 리가켄바이오나 ABL바이오, 에이프릴바이오 이제 순차적으로 뒤따라서 좀 후속주 개념으로 올라오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죠.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다라고 좀 공개를 해드렸던 그런 대형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늘 반등이 잘 나와줬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슈와 관련돼서 또 대장주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섹터 안에 있는 하위 낙수 효과가 좀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Y바이오로직스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 번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. 우리가 이 하단부,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정배열 전환이 되게 되면서 이 지지선 하단에 지금 확인이 된다. 여기서 저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진입이 언제든지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점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으면서 이 박스권 상단과 이격을 좀 좁혀가고 있습니다. 즉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. 그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. 자, 이게 왜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냐면은 이전에 이제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거든요.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알츠하이머 진단 관련주, 조기 진단과 관련된 기업인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이 상단만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런데 결국에는 이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큰 상승이 단기적으로 좀 나왔던 게 확인이 되죠. 그래서 Y바이오로직스와 좀 비슷한 차트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찬가지로 지금 피플바이오도 저점을 조금씩 높이다가 이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Y바이오로직스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비슷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네,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
앞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호재와 악재 두 가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긍정적인 이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SK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사업 부문에서 계속적인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뭐 삼성 SDI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전반적으로 좀 같이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, 그다음에 이제 광물 가격. 지금 광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이 가격 스프레드가 좁혀지게 되면서 실적 혹은 이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되는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이 광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됐다.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세를 이제 마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씩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광물 가격이 증가하게 된다면은 수익성 개선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, 자, 그리고 배터리, 아직 전기차와 관련돼서 캐즘이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을 이끌어주는 것은 바로 ESS입니다.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와 같이 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. 그 중에서도 실적을 이끌어줬던 게 바로 이 ESS도 한몫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ESS 사업 부분은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 에코프로 비행과 관련해서도 지금 노무라 증권에서 이제 매수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중립에서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 역시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2차 전지와 관련돼서 또 이슈가 있는 게 지금 최근에 이제 차세대 배터리라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이 전고체 배터리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화재 방지와 관련돼서도 최근에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기사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상승을 좀 보였었던 화재 관련 기업들도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. 자, 근데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이유, 전기차 캐즘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,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전기차 뭐 보조금 뭐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없앨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언제든 이 투심이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고 봐주시면 되겠고, 자, 그래서 첫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 오늘 이 전고체 배터리 장비 공급 이슈로 오늘 처음 상한가를 갔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. 그래서 턴키라는 것은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좀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주 자체도 물량도 좀 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자동화나 혹은 뭐 활성화에 대한 부분 관련된 기업이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, 또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까지도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좀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넘어갈 텐데 지금 일단은 미 대선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. 국내 시간으로는 6일 오후라고 말씀드렸죠. 자, 그런데 이 경합주에 대한 지금 접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포인트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좀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, 다음 넘어갈게요. 자, 지금 그래서 미 대선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공개 방송에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경합주 지금 7개가 있죠. 근데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게 되면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는데 총 7개입니다. 그래서 이 황색과 노스캐롤라이나까지 해서 7개의 경합주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지션이다. 그래서 선거인단 93명분을 좀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로 이 대선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지금 경합주 지난주에 대해서 좀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사실 트럼프가 계속 우세하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지만 막상 지난주에 여론조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까보기 전까지는 모른다. 그래서 우리가 미리 무리할 필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,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.
그 다음 보시면은 뭐 산업별로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빨간색을 보시게 되면 X자나 뭐 세모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조금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동성 우려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베팅하지 말자. 그래서 미 대선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.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, 자,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이제 미 대선 현지 시간으로는 5일입니다. 5일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이틀 후인 7일에 또 이제 FOMC가 열리게 됩니다. 그래서 현재로서는 0.25 포인트를 좀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,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도 조금 변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다른 좀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그냥 좀 이게 마무리가 되고 이벤트 소화하고 나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마무리 지을 텐데, 자, 이제 오늘 8시 공개 방송에서 제가 이제 이벤트 종료 이후에 이제 시나리오별 대처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